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완전 사실적인 이미지를 아주 쉽게 업스케일링 할 수 있는 메가니픽 AI라는 새로운 업스케일러 도구를 소개하려 합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드저니로 생성한 사진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과 미드저니 버전 6에서 더 실제 같은 사실감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메가니픽 AI의 다양한 설정에 대한 시각적 비교 및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과 광고에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업스케일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미드저니를 이런 생성 AI와 함께 사용한다면 이제 미드저니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광고용으로 사용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초상화에서 사실적인 세부사항을 추가하면 얼굴을 늙어 보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재미삼아 레이아픽스에서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한 이미지를 3D로 변환하는 과정과 명화화하는 영상이 뒷부분에 있으니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메가니픽 AI의 협찬이나 광고성 영상 아닙니다. 그러니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가니픽 AI에 들어왔는데 왼쪽에는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2배, 4배, 8배, 16배까지 업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최대 16배까지 가능한데 보통 미드저니에서 16:9 비율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16배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맥시멈이 보시면 맥시멈이 10K 해상도에 제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드저니에서 출력한 이미지는 8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사전을 이렇게 구글 시트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전 6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네마틱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도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이고 아주 유용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1만 곱하기 1만 픽셀 이하여야 업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포인트를 다 써서 업그레이드가 업스케일링이 안 되고 있고 이 포인트가 있으면은 여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바로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만으로 인물 사진이라던가 아트 앤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게임 스타일, 그리고 배경이나 풍경화, 자연 이미지 같은 거를 생성할 수 있고 영화 필름이나 포토 사진 스타일, 그리고 3D 렌더링, 과학적인 픽션이나 호러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만으로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 프롬프트는 보통 미드저니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 이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부분, 창의성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AI가 추가 세부사항을 환각하여 원본 이미지에 더 멀리 이동하는 대신 더 큰 현실감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창의성 부분이라던가 HDR 부분, 유사성 부분, 프랙탈리티에 대한 설정이 그 아래에는 사용하려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에는 자동 설정 및 여러가지 설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여기 미드저니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흑인 여성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드저니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8배가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필름 앤 포토그래프로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부분은 마이너스 1을 놓고 HDR 부분은 2로 놨고 유사성 부분은 3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모두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건들지 않고 엔진은 오토매틱으로 했습니다. 자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이트의 장점은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전체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던가 눈빛이라던가 이런 피부톤, 그리고 이런 이빨이나 잇몸 같은 웃을 때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한 주름 보조개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목걸이 보십시오. 여러분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를 보시면 같은 이미지인데 아트 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꿔줬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사진을 이렇게 끝내주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체로 바꿔주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게임 이미지와 유독 흡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눈이나 피부색, 피부톤 같은 게 이렇게 사진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체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오류점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가니픽 AI의 장점은 일반적인 사진을 클릭만으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꿔준다던가 비디오 게임 스타일로 바꿔준다던가 이런 직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저희가 만약에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를 얻었다면은 그거를 업스케일링을 할 때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포토그래픽으로 최적화를 해주면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포토그래픽으로 업스케일링 된 이미지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기본을 좀 어느 정도 익혔으니 지금부터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드저니 버전 3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미드저니 버전 3는 보통 1000 곱하기 600 정도로 지금보다는 해상도가 상당히 낮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메가니픽 AI 했을 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상당하지 않습니까? 8배로 업스케일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버전 3에서 한 거조차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업스케일링 해주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특히 이런 부분 보시면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거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디테일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버전 3의 해상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이 하늘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런 별들의 디테일한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8배까지 업스케일링을 한 건데 정말 놀랍도록 디테일한 부분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을의 불빛이며 특히 저는 여기에 되게 놀랐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 부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이런 산맥들, 눈이 쌓인 이런 산맥들 진짜 디테일하지 않나요? 이런 나무들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상당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버전 6를 업스케일링 할 때보다 버전 3로 업스케일링을 했을 때 진짜 놀랍습니다. 이 예시는 버전 3는 아니고 버전 6로 9:16 비율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9:16 비율로 만든 이미지여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진짜 마을 풍경 이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이렇게 업스케일링이 되는 게 물론 다른 업스케일러들도 있지만 이것처럼 이거 진짜 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가니픽 거의 메가급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업스케일러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죠. 물론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 메가니픽 AI의 비용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은 비쌉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크레딧도 없습니다.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하죠. 하지만 저 같아도 이거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상당합니다, 여러분. 사진 파일로 불러온 건데 좀 전에 보셨듯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 집들의 이 간격들이나 이런 불빛들이나 이런 나무들 보면은 진짜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도 물론 약간은 찌그러져 보이지만 이런 자동차 부분이라던가 이런 도로들 그리고 이런 바위들 보시면은 진짜 디테일하죠. 이런 그림자도 그렇고요. 이렇게 멀리 보이는 나무들도 진짜 디테일하죠. 이게 원래 이렇게 전체 9:16 이미지입니다. 9:16. 이쪽이 원래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가 이렇게 디테일한 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끝에 보이는 이 눈 덮인 산들도 그렇고요. 이런 촘촘한 나무들도 그렇고요. 이런 별들이나 구름 모양들. 와, 이런 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다른 예시도 보면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시 역시 버전 6로 만든 건데 이렇게 모션 블러를 활용해서 새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 같은 포토그래프 이미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벌새의 모습인데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움직임의 묘사가 되게 강해 보이죠. 여러분도 미드저니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할 때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프롬프트로 묘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프롬프트를 체계적으로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제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배움으로써 저희가 의도한 대로 미드저니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미드저니를 공부함에 있어서 한 권의 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도 영상 만들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보시면은 8배 업스케일링의 스탠다드 일반적으로 한 거고 이건 보시면은 이것도 버전 6로 만든 건데 8배의 스탠다드로 업스케일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이제는 보시면은 진짜 업스케일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던가 부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리 위에 있는 이런 뭐랄까요, 새의 콧구멍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눈빛이라던가 새의 눈이라던가 가장 중요한 이런 새의 깃털 모양들, 진짜 이거 다리, 그리고 이 움직이는 이 모양새, 이 움직이는 모양,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의 이런 파동들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잡아내죠. 이거를 런어웨이 같은 데 했을 때, 일반 이 이미지를 했을 때도 물론 런어웨이에서도 괜찮은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런어웨이를 돌렸을 때 그 차이점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따가 뒷부분에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예시를 보시면 더 놀랄 것입니다. 버전 6가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이런 동굴 안에 있는 도서관을 묘사할 때 보시면은, 물론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스케일링을 했을 때 한번 보시면은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한번 전체 화면 보기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컬러감도 상당히 진해졌고요. 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부분.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이런 컵도 그렇고요. 이런 책들을 꽂혀져 있는 거, 유리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들, 저 안에 보이는 모습들, 이런 스탠다드조차도 상당히 디테일하죠. 그리고 이런 모양들도 진짜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이런 돌 모양들, 문양들 진짜 디테일하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약간의 이런 프랙탈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프랙탈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런 동굴 안을 진짜 잘 묘사했죠. 이렇게 걸려있는 등도 그렇고요. 이런데 진짜 디테일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확대를 해도 깨짐 현상이나 흐릿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자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돌 같은 게 정말 이렇게 묘사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이게 진짜 사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만 보더라도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거를 계속 보다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뿌연 안경 같은 걸 끼고 있는 느낌이 안 드나요? 좀 답답하고, 시선 자체도 그렇고.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벌써부터 약간의 깨짐 현상이 보입니다. 물론 미드저니에서 기본적으로 업스케일링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아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깨지는 모습은 덜하겠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지금 아까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런 책 놓인 것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상당히 틀립니다. 보시면은 직접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사진 이미지로 확대해서 보시면은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뭐랄까요,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아마 책이 꽂혀 있는 걸로 묘사가 될 겁니다. 보시면은 책은 아니고 테이블이 있네요. 테이블이 있고 이런 테이블들이 있고 상당히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이 메가니픽 AI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 양해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1:1 비율일 때 618 곱하기 618 픽셀이고, 종횡비를 16대 9로 했을 때는 1110 곱하기 622입니다. 이것을 보고 업스케일링을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드저니에서도 기본적으로 업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비용이 4배, 8배, 16배일 때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미드저니에서 무료이니까 기본적으로 업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배나 4배나 8배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에 그 최적화 부분을 보시면은 뭐 초상화 부분이라던가 아까 한번 봤었죠. 뭐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는 미드저니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중치 부분은 미드저니랑 틀린데 아마 스테이블 디퓨전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중치를 넣는 방식이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같습니다. 미드저니의 가중치하고는 좀 틀리죠. 콜론이 하나만 들어가고 그 뒤에 가중치 숫자를 부여하면 됩니다. 괄호를 해주고 프롬프트 해주고 프롬프트 뒤에 콜론 하나에 그 다음 가중치 숫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에는 3가지 엔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풍경, 자연에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더 부드러운 것 또한 여러 고급 제품의 첫 번째 패스에도 좋다고 하고,
아티팩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샤피라는 건데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이미지에 적합하고 가장 선명하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JPEG 사진에서 아티팩트는 제거되지 않으며 때로는 가짜 아티팩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클이라는 건데 사실적인 이미지에도 좋고 일루소와 샤피의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 JPEG 아티팩트를 제거하고 다양한 고급 버전의 경우 실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루시오로 시작하고 샤피로 마무리하여 이미지 스타일에 대한 최적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간인 거죠. 중간.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부분은 AI가 추가 세부사항을 환각하여 원본 이미지에 더 멀리 이동하는 대신 큰 현실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값이 너무 높으면 꽤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명도나 디테일 부분이 향상되지만 값이 높으면 인공적인 모양이나 얼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셈블런스 부분은 유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값을 늘리면 생성이 원본 이미지와 더 유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값이 너무 높으면 얼룩이 생기거나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고 하고 값이 낮을수록 원본 이미지에서 더 멀리 이동하는 대신 생산성에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됩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거를 비교한 게 있는데 오늘은 말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고 제가 버전 6 부분 2편, 3편, 4편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2편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이 부분 비교한 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랙탈리티인데 프랙탈 이미지에 뭔가 더 잘 부합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의 강도와 정사각형 픽셀당 복잡도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낮은 프랙탈리티는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결함이 줄어든다고 하고 이미지의 수직띠가 나는 경우 프랙탈리티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높으면은 전체적인 이미지의 점점 더 작은 영역에서 메시지를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장미인 이미지고 프랙탈리티 값이 높으면은 장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주 장미 내에 작은 장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디테일해진다는 부분이고 프랙탈리티하게 같은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같습니다. 판타지 지도와 같은 복잡한 이미지의 경우 최대 10,000픽셀 해상도의 높은 프랙탈리티를 통해 프롬프트에 제한된 강이나 산, 도시와 같은 놀라운 세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제가 비교한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사실적인 세부사항 추가하면 얼굴이 늙어 보인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원래 이미지보다 훨씬 더가 못생기고 늙어 보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다 8배를 한 거고 이거는 초상화 소프트 그리고 하드 그리고 필름 앤 포토그래프로 했을 때 하드와 포토그래프 사진 리얼리티 사진은 둘 다 이렇게 늙어 보이게 나왔고 그나마 괜찮은 게 초상화 소프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했고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가니픽 AI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가중치를 주는 프롬프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해주고 그 안에 가중치를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뭔가 클로즈업에서는 이렇게 코도 조금 삐뚤게 나오고 입도 원본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여기는 좀 벌리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하기는 합니다. 디테일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 보시면은 상당히 디테일하죠. 총구도 그렇고요. 근데 조금 늙어 보이게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정말 진짜 끝내주는 메가니픽 AI입니다. 업스케일링 도구로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하고 사용해본 업스케일링 도구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AI 이미지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가격인데 메가니픽 AI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보시면은 월 플랜으로 했을 때 달러로 하면은 거의 39불 정도 되고요. 하나로 했을 때 거의 5만원 돈 되고 있습니다. 연으로 하면은 2달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10개월치만 금액을 지불하면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상당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토파즈 랩스에서 나온 토파즈 AI가 있는데 저는 비디오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업스케일링 할 때는 이 토파즈 비디오 AI를 활용하고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포토 AI 이쪽 부분인데 장점은
한 번만 결제하면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업스케일링도 가능하고요. 토파즈 AI도 상당합니다. 퀄리티 부분도 상당히 높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가픽셀 7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600%까지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은 사용하진 못해봤는데 이렇게 600%까지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파즈 포토 AI의 장점은 대량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량 업로드로 가능해서 20장, 30장, 50장 이렇게 대량으로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메가니픽 AI와 토파즈 AI를 살펴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가니픽 AI에서 업스케일링을 하고 영상으로 했을 때의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런웨이에서 한 건데 보시면은 업스케일링 하기 전에 영상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하나는 모션 브러쉬를 활용한 거고 하나는 활용하지 않고 그냥 제너레이트 했을 때의 모습인데 이 부분은 날개 위주로만 제가 모션 브러쉬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있고 날개만 움직이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의 차이는 상당히 나죠. 디테일의 차이는 상당히 나는데 뭐 업스케일링을 하기 전 영상도 상당히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하죠. 메가니픽에서 업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영상을 만들면은 훨씬 더 디테일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많이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업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영상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디테일한 면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영상 AI를 비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4가지 디포럼 빼고 한 4가지 정도는 지금 현재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영상 AI 중에 하나죠. 특히 요즘 피카랩스가 상당한데 이 피카랩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 원본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4가지 영상 AI에서는 어떤지와 피카랩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보시면은 각각 생성 AI마다 조금씩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것이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랩스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알림 설정 해두셔서 꼭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가니픽 AI에서 업그레이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레이아픽스에서 3D로 만들면 아주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 다음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상당히 길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았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마드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